내년도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절반가량이 경북 동해안에 배정되고 영덕 해상풍력 실증단지 개발 예산도 확보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탈원전 이슈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합리적인 찬반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독도에 상륙했거나 배를 타고 돌아본 방문객이 22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7.3% 증가했는데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정부 국비 예산 가운데 R&D 예산으로 불리는 동해안 미래먹거리 산업 예산이 상당 부분 확보됐습니다. 특히 해수부 R&D 예산 가운데 절반가량이 경북에 배정됐는데 포항에 자리 잡은 경상북도 환동해 본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에서 개발 중인 수중 로봇입니다. 바다 밑을 파헤쳐 해저 케이블을 매설하는 게 주요 임무입니다. 수중 로봇 등 해양 장비를 배에 싣고 먼 바다로 나가 실제 성능을 평가하는 테스트베드 구축 예산 110억 원이 내년 국비 예산에 전액 반영됐습니다. 시험평가선을 구축하여 실제 바다에 나가 해양 장비를 실험하는 선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양 장비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수부의 R&D 예산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경북이 가져왔는데 처음엔 10억 원도 주지 않겠다는 주무부서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예산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영덕 해상풍력 실증단지 개발 사업도 5개 지자체가 경쟁한 끝에 경북이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 실증 사업이 성공하면 대규모 민자풍력단지 조성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한수원이나 한국전력기술원 등과 같이 협력해서 이 기관을 따게 됐고요. 또 지리적으로는 영덕이 전국에서 가장 바람이 잘 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설립 10억 원, 수중 건설 로봇 실용화 사업 20억 원, 인조흑연 원천 기술 개발 38억 원 등 지역 신규 사업이 정부 예산에 최종 반영돼 어려운 지역 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설립 사업은 앞으로 신약 개발 분야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조흑연 원천 기술 개발은 지역의 2차 전지 산업 성장에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비가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연구 개발이 진행되면 관련 기업이 지역에 둥지를 트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포항 지역 재해 예방과 안전 분야 사업비도 상당수 확보됐습니다. 붕괴 위험이 높지만 예산 부족으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환호지구 급경사지에는 정비 예산 30억 원이 확보됐고 태풍으로 수해를 입었던 장기면 대화천 일대는 2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냉천 고양해강 정비 사업에 11억 5천만 원, 흥해 초곡천과 연일 자명천 재해 예방 사업에도 46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김천과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각종 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여부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예타 면제를 밝힌 가운데 정부는 예타 면제는 여러 지자체와 관련된 사업을 우선 선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33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 중인 가운데 경상북도는 동해안철도와 도로 등 도내 사업이 반드시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를 먹는 풍습은 일제 때 크게 확산됐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일반화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유전자 검사 결과 우리나라 개는 중국, 일본의 개와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한 개보임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신라시대 개는 미래를 알려주는 동물로 신성이 여겨졌고 고려도 불교 국가로 살생을 금지하면서 무분별한 동물 살생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토종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동국대 최석규 교수는 이처럼 주장하고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를 먹는 풍습은 먹을거리가 부족했던 6.25 전쟁 때 일반화됐지만 앞서 일제시대부터 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가 군인들의 방한복을 만들기 위해 1931년부터 만주사변까지 15년간
적게는 연간 10만 마리에서 많게는 50만 마리의 개 가죽을 공출받으면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에게 먹거리로, 즉 개고기가 그 식용이 대중화된 계기가 바로 일본군 방한복으로 공출되어져 간 개에 의해서 진돗개와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등 우리나라 토종개는 늑대와 고대개 품종과 유전자가 혼합돼 있어 야생성을 가지면서도 중국, 일본 개와도 유전자가 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개하고도 비슷하긴 했지만은 우리나라 그 고유의 유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기준 등록된 우리나라 반려동물은 97만 9천여 마리. 전체 가구의 44%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분석됐고 시장 규모는 2013년 2조 원에서 2020년에는 6조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영국의 동물보험 가입률은 17%에 이르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0.1%에 그치고 있어 간단하게 질병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시약 분야와 함께 유망 분야로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정의 행동이 성명을 내고 탈원전 이슈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명에서는 탈원전 반대 모임에 태극기 집회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합리적인 찬반 토론보다는 이념 논쟁으로 본질을 흐리는가 하면 친원전 핵산업계의 일방적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 안전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핵발전 정책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탈핵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독도에 상륙했거나 배를 타고 돌아본 방문객이 22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7.3% 늘었습니다.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 방문객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가 난 2014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20만 명을 넘었고 올해 방문객은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로부터 독도 명예주민증을 받은 사람도 올해 7,800여 명을 비롯해 지금까지 4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포항 예술인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포항 예술인 한마당을 개최하는데요. 화가들은 평범한 시민들의 얼굴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홍태균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포항에서 살아가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화가의 모델이 됐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곱게 쪽을 찐 어머니는 연필로 더 곱게 그려지고 젊은 누군가의 추억에도 색을 입혔습니다. 동네 삼겹살집 사장님부터 지역의 유명 인사까지 화가는 다양한 기법으로 포항 사람들의 얼굴을 담아냅니다. 포항미술협회 작가 70명이 각자의 개성이 담긴 포항 영일만의 같이 살았던 인연들이 어울리신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지금 70명의 작품을 전시 중입니다. 예술가의 눈으로 바라본 영일만 사람 70인전은 포항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연극 무대와 함께 마련됐습니다. 포항예총에서는 우리 포항 지역에 특색 있는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개발에 역점을 두고 모든 지역 예술인들이 고민을 거듭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말 전시와 공연 소식입니다. 박수미 작가의 초대전 삶을 추다가 경주 갤러리 란에서 이어지고 한국화가 이철진 작가의 개인전이 경주 라우갤러리에서 경주시 청소년 합창단 제1회 정기 연주회가 경주 예술의 전당 원화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홍태균입니다. 지진 대응과 특별 도시재생 사업을 견인할 국가지진방재교육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이 신규로 정부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은 총 사업비 1,000억 원 규모로 포항 흥해배 지진교육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내에 재난 관련 학습장과 대피시설, 체험관, 역사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주시 양남면 나리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나 마트 지붕과 내부 180여 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4,500만 원의 피해를 내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바깥에 놓여있던 가스 쪽에서 난 불이 마트 벽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주말 동안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춥겠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맑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매우 추운 하루였습니다. 주말인 내일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이 되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새벽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0cm로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울진을 제외한 지역들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 산행 계획 있으시다면 불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6도에서 영하 2도, 낮 기온은 7도에서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새벽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4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오전까지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다음 주에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4일 금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